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2분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지난주가 첫 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 방 기념으로 제시 종목을 2개나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 2개 종목을 다 성공시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전문가님이 해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트 한미반도체 주셨는데 전부 다 목표가 달성, 상승률 20% 이상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네. 아직 생소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실 텐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자격과 경력 그리고 수상 경력을 좀 보유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당연히 주식과 관련된 자격증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 파생상품, 선물 이런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펀드와 관련된 자격증도 또한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이해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증권사 경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기업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결과물도 있는데 저는 수상 경력 투자 대회 1등과 2등, 전국에서 1등과 2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 종목을 통해서 좀 확인시켜 드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목 한미반도체 워트를 드리면서 반도체 시황에 대한 부분, CES와 관련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 실적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그리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지루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드릴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을 가야 되고 그 업종 중에서 이러한 종목을 가보자라고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 그와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과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에선 100%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확률을 높이는 방법 당연히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종목에 대한 진입과 정리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100%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이 종목이 물렸다, 손실 구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재무 분석을 통해 이 종목에 확신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시고 굉장히 불안하신 경우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종목을 매수하고 불안한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재무적인 분석.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 이러한 부분을 해본다면 훨씬 더 성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가장 강조 드리는 이 확률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같이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종목 사야 돼? 난 수익 얼른 내고 싶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 부분은 중요시하고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좀 늘려가시고 저와 함께 가시면 같이 갈 수가 있다.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루 수익보다 한 달 수익,
한 달 수익보다는 1년 수익이 중요합니다. 하루 뭐 10%, 20% 수익 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한 달 뒤, 1년 뒤에 내 계좌가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전략을 갖고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략과 투자 방법 이런 것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 지난주에 확인하셨으니까 오늘 방송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내 자금 아무한테나 믿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자격, 경력, 그리고 수상 경력까지 이 3박자를 모두 다 갖춘 전문가님입니다. 즉 아무나가 아니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전문가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성적표로 증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주가 첫 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첫방 제시 종목 2개였습니다. 심지어는 워트, 한미반도체로 들고 와 주셨는데 전부 다 한 주 만에 목표가 달성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상승률 20% 초과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문가 함께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2개 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 방송에서도 지시를 해주셨던 한미반도체 조금 더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줬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가 워낙에 좋았고 목표가까지 달성하고 추가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뒤늦게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 시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매도 시점, 지금은 일단은 CES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제가 매수 신호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CES가 끝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매도 시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실시간 소통도 하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에 방송을 통해서 한미반도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시점이 왔다. 일단 눌림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제 매수 시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시점 한번 제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하락까지 전환을 하면서 매도 시점도 정확하게 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러한 부분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장중에 여러분께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정리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어서 어떻게 움직였고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주 금요일 날 무료 방송 오시면 제가 이 부분 쉽게 정리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략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적으로 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 장중에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매수 진입하셔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 무료 방송을 통해서 1시간 소통도 하고 좋은 정보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방송도 좋지만 무료 방송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금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에서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 정리까지 해주십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제였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도 알려주시는 모습 포착이 됐었는데 나도 한번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장전 방송, 장중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1월 4일경에 한미반도체랑 워트 이거를 좀 잘 공략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리뷰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 워낙에 좀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사도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종목에 대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워트 1월 4일 날 생방송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지난주 상승 정적 부위까지 나오고 시간에서는 워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갔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종목 하나하나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슈, 지난주의 이슈, 마이크론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제품에 마이크론 제품이 좀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반도체 종목들 중에 이슈였는데 HBM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HBM TC본도 7번째 공장 기공식까지 있었죠. 7번째 공장이 만들어진다. 지금 공장까지도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장을 짓는 거겠죠. 공장이 완성이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 성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기사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SK 하이닉스발 한미반도체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죠. 이 마이크론과 관련된 이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주 있었던 이번 주였죠. CES에서 에서 나온 이슈라고 보시면 연관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 지난주에 반도체 종목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갖고 온 이유 CES 일정이 있다.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워낙에 많이 눌려 있고 종목별로 워낙에 싼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죠. 물론 2023년에 안 좋은 실적으로 크게 하락한 구간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좋았던 21년, 22년의 영업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작년 상반기에 한미반도체에 굉장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상승세의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하반기에는 근데 눌림 구간이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눌림 구간이 크게 나왔었던 이유는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하락분을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좋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하락을 보여줬다. 그러면 매수 신호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에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재무적인 분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더해서 가져갔을 때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차트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상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 후 굉장히 큰 눌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눌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승하는 구간 요 라인부터 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고 제가 제시해드린 1월 4일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거래량도 동반을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기법 강의를 통해서 골든벨 기법이라는 기법도 설명해드린 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골든벨 기법은 골든크로스라는 기술적인 지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릴 때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가 완성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종목 저평가라는 부분 아까 재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CES라는 재료도 있고 이 부분에 더해서 기술적인 분석 자리까지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료라든지 이러한 뉴스 영향도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종목 한미반도체 영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27%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준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시점을 제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 목표가 달성도 하긴 했지만 일단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지금 121선이 요 회색 라인인데 요 라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제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올해에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HBM과 관련된 부분, HBM TC본드와 관련해서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그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분명히 한미반도체의 올해 실적도 상당히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 목표가 설정했어. 30% 수익 났어. 매도하고 그냥 끝낼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면서 재매수 타점을 잡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 부분 이런 부분 확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 121선이 있는 10만 원대 초반대 라인에서 제 매수를 잡아보시면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정도의 수익 자랑하려고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왜 골랐는지도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매수 시점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혹은 매도 시점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 10만 원대 초반대에선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워트입니다. 워트 역시도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왔죠. 장중에 거래량도 굉장히 크고 시총 대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상당히 쉬웠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ES, 제가 말씀드렸죠. CES 이슈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진냉각 기술 주목받으면서 시간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계속 쭉쭉 상승을 보여주긴 했죠. 그리고 이 종목 또한 HBM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HBM이라고 보고 있는데 AI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I에 관련해서 HBM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HBM의 기대주 워트 새 장비 테스트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단계에서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에는 이 워트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올해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적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2021년, 2022년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꺾이는 구간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한미반도체와 비교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저도 인정하는 부분. 밸류적으로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 성장을 기대를 해본다면 올해 이익 부분을 예상을 해본다면 충분히 저평가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워트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와 비슷하죠.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 역시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슈팅 구간이 나왔죠. 이 종목은 미리 좀 눌리면서 121선 이하까지 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워트 같은 경우엔 제 진입 시점을 최초 제시해드린 매수가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 올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HBM과 관련해서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을 통해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종목 만족했어, 끝났어 랄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매매를 반복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그러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잘 고르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골든벨 기법으로 포착을 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재료까지 받아가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30% 가까운 상승률 다 누려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끝이면 제가 자랑 시작 안 했겠죠. 워트 역시도 지난주에 함께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5% 가까운 강한 슈팅 나왔다는 점 체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 전문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두 개 종목으로 거의 55% 가까운 상승률로 장구를 좀 배불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나 그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오늘의 종목 두 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이 두 개의 종목을 쏙쏙 골라낼 수 있었던 기법, 이 골든벨 기법을 전부 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비법 파헤쳐볼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는 골든벨 기법으로 정말 좋은 종목 두 개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기법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골든벨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하는 그 시점, 지난주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부분 그리고 시장 상황가 좀 괜찮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릴 터치업 기법 같은 경우엔 횡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상승하는 추세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우 유효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각 수렴을 형성을 하고 제가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신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돌파 시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맨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오는 신호가 확실한 신호인지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에 대한 부분으로 거래량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삼각 수렴 후 상승이 나오는 신호를 포착해서 그 부분이 터치하고 업이 나오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벨 기법, 여러분들 저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이 전환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우 유효한 기법이지만 터치업 기법 같은 경우 횡보 구간이나 상승 추세에서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구간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계속해서 횡보 내지는 약간의 상승 구간이 나오는 추세 구간에서 삼각 수렴을 냅니다. 이 삼각 수렴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을 때 매수 진입을 해 보시게 된다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점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눌리는 구간, 상승이 나오다가 눌리는 구간을 반복하는데 대부분 종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저항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대가 생겼다라는 것은 여기서 매도하려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때 매번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형성된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울 겁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물려있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본전만 나면 팔아야지라는 게 대부분의 심리일 겁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게 저항대인데 이 가격대, 매물대로 인해서 본전에 팔고 싶어하는 매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라인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점은 높아진다. 오히려 반대로 이 종목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오르지 못했을 때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매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계속해서 좋다면 매수세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점에서 매수하는 시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을 높여간다는 건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점점 가격대를 높여가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항대에 막혀 있지만 이 종목은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삼각수렴이 완성이 될 때 당연히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량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수를 진입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이시지만 저항대에서도 일부 구간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살짝 올라오는 구간이 있겠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삼각수렴에서 터치를 하고 업을 하는 그 순간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신뢰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단순히 삼각수렴에서 삼각수렴에서 상승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할 게 아니고 우리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100%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확률을 높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보자. 거래량을 확인하고 나서 봤더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죠. 굉장히 좋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횡보 구간 내지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연초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상승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저는 단기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종목들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유효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법에서 매도 시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기법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시점에 정리하기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 삼각 수렴하고 나서 터치업이 나오고 상승 추세가 꺾이는 구간 연속해서 좀 음봉이 나온다던가 상승 추세에서 꺾이는 구간이 나오면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삼각 수렴 후 돌파 후 꺾이는 구간에서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자. 이 구간은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의 이 상승 아쉽다라고 보시겠지만 이 수익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 아쉬워할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확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신호만 제시를 해드린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저항대가 형성이 되고 저점이 높아지고 그래서 삼각수렴이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기법에 대해서 신호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기법이 형성이 됐구나를 이해하고 매매하시면 다른 부분으로 적용이 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 신호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종목을 보는 눈, 차트를 보는 눈이 좀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투자에 굉장히 도움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기법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해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은 지금이 고점일 테지만 어떤 종목은 앞으로 더 가겠죠. 당연히. 앞으로 이 더 갈 종목을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 종목을 찾는 방법이 바로 터치업 기법이었습니다. 딱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기법으로 포착해낸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저희 방송 말미에 2개나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터치업 기법 어떤 건지 나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 이 기법 정말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요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훨씬 더 좀 좋은 상승 탄력 붙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이벤트까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략에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지루할 수는 있지만 꼭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연초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거의 꼴찌였습니다. 전 세계 꼴찌였죠. 그 부분.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성장의 그런 꼴찌였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죠. 그래서 연초에 저평가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저점을 높였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든벨 기법처럼 지수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물론 지수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인 자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국내 시장이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로 좀 성과가 좋았다는 점, 단기에 성과가 난 물량들이 좀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고 다음 주 일정을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2025년 전망. 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죠. 국내적으로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1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고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 금융위기 때나 보던 1,400원대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높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지수가 좀 저점을 찍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시장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250에서 박스에서 320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000 이상까지 예상한 증권사는 한 4군데밖에 안 되고 3,200은 제가 알기로는 신한에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평균은 지금 한 2,8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에 한 상저하고 계속해서 뉴스 나오고 있죠. 상반기 3,000 넘냐? 저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K증시 올해 전망은 상저하고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가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보실 것 같은데 하반기에 고점이래. 올해 시장 좋아질 거래. 저도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반기에 고점 상승이 나올 때는 주식시장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수와 굉장히 연계가 잘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저점이라는 부분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생깁니다. 정리를 해드렸죠. 트럼프라는 부분,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이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 전망치도 국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저점,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상승 구간에서는 당연히 큰 수익을 노려보겠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수익을 좀 쌓아가는, 그리고 밸류가 좋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하고만 너무 집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이 좀 지루하지만 상저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의 이슈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해야 되고 밸류가 확정된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 1월 15일 날 굉장히 중요한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리스크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다음 주에 만약에 CPI가 잘 안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큰 폭의 하락 혹은
쉬어가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우리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셸 보우만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매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 워낙에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 물가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면 금리 인하 속도 저하 또는 인하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FOMC 회의록에서 나왔죠. 지난주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 12월 달에 미국 증시의 눌림 구간 그리고 국내 증시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이 훨씬 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다음 주에 있다. 거기에 더해서 1월 16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가 되는데 금리는 거의 동결될 가능성이 높죠. 미리 금리 인하를 해놨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기대할 것도 없다. 이 리스크에 대응할 부분이 좀 없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시장 전략 전체적으로 끌어갈 때 좋은 실적이 되는 종목, 한미반도체와 워터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지수가 크게 떨어진다. 그런 종목들 분할 매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슈가 됩니다. 리스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라는 부분도 있죠. 리스크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 그 기회는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올해 키워드는 트럼프 그리고 ADC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GLP-1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물론 JP모건 헬스케어 과거치를 살펴보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종목들, 바이오주들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닙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슈가 생기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이 1월 내내 상승을 이끌어가면서 지수를 이끌어갔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도 어떠한 이슈, GLP-1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좋은 종목 상승이 나오면 따라서 추격 매수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이 이슈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닙니다만 다다음 주 월요일 날 트럼프가 취임 선서하고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일 수 있다. 트럼프와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와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러한 전략을 갖고 리스크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고 성과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러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관련된 종목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1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1월 증시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한 해를 내내 이끌기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플러스 알파로 주의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인지,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와, 나 저 전문가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투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 그러면 시장 전략까지 쭉 봤으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뭔데 하실 텐데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일단 종목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종목 EN셀 준비해 왔습니다. 앞서 시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주목을 해보자. 리스크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관련된 이슈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N셀 같은 경우엔 JP모건 헬스케어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업체이긴 합니다. 사실 EN셀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외 파트너링 강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이슈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만 이슈가 나온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상승의 대부분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EN셀 같은 경우에 CGT, CDMO의 굉장히 강자로
시장에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어떻게 홀렸냐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와 관련해서 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만약에 계약건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 제가 잘 가져왔죠. 자, 실적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자, 실적, 저평가 그리고 실적이 되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뭐야? 실적이 너무 안 좋네. 맞습니다. 실적은 좀 좋진 않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자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매출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이슈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NC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히 실적 안 좋다 이것만 볼 게 아니죠. 그럼 이 종목 실적이 안 좋은데 안정성은 있느냐 이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자, 자산 부분 보고 부채 부분 보면 굉장히 부채 부분이 적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의 유보율이 굉장히 높고요. 부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올해 성장 기대가 크고 재무적인 안정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위험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만 이제는 성장성 부분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상장하고 나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왔죠. 일단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 이해 갑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 이슈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이 가능하겠죠. 기술적인 자리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골든크로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슈가 있다라는 점, 종목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ENCL 충분히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좀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 기준인 19,62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드렸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는 부분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물대가 좀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4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1차 목표가 22,4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전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2배가 넘는 수익이라 이 부분은 시장을 보면서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대응 잘 하시려면 당연히 제 방송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슈 나오면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DIC입니다. DIC도 이슈가 있죠. 자, 테슬라 부품 공급업체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시장 이슈 JP모건 헬스케어랑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였죠? 트럼프 정부 출범입니다. 20일 다다음 주 월요일 이와 관련해서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DIC도 CES에서 첫 참가해서 신사업에 대한 속도 내고 있는데 배터리 화제를 잡는 신사업 이 부분의 성장성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슈도 있고 성장성도 있죠. 그럼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실적도 좋습니다. 자, 매출 부분 보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성장하고 있죠. 올해 실적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신성장에 대한 부분,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분명히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올해 실적은 기대해도 된다. 그리고 안 좋은 실적은 맞습니다. 자,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57억이죠. 157억인데 시가총액이 1,700억입니다. PER로 따지면 4분기 것까지 만약 포함하게 된다면 PER 10배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최소
최소 저는 PER 25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순 계산으로 주가 2배 이상은 오를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실적 부분으로만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기술적인 분석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 부분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고 올해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설명을 해드리고 단순히 종목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상승 쪽에서 하락 추세로 지속적으로 내려왔죠. 대부분 종목들이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긴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은 작년 실적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여기 조금은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거래량도 어느 정도 완성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굉장히 크게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신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쌍바닥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을 높여가는 것인데 이 종목 저점을 높여가면서 쌍바닥 형태도 완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지표에서 두 개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 이 매물대에서 지금 거래량을 주면서 돌파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매물대, 자, 이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지금에 나왔던 이 거래량을 모두 소화했냐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상승 구간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눌리는 구간이 살짝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121선 위에서 분할 매수 진행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요일 날 제가 4,390원 종가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려서 그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은 아쉽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조금은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4,900원 라인, 5,000원대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라인의 목표가 제시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때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목표가를 그냥 5,000원, 6,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눌릴 수,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번 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조금은 디테일하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5,000원대 1차 목표가 돌파하게 되면은 전고점 라인인 6,900원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밸류에이션적인 얘기 말씀드렸죠. PER 10배밖에 안 된다. 근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PER 2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밸류에이션적으로 2배 이상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 충분히 큰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엔셀 그리고 DIC였습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상승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DIC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머스크 트레이드 또 트럼프 트레이드 빼놓으면 굉장히 섭하죠.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콕하고 찝어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워트 이 두 종목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하면서 25% 안팎의 강한 상승률 누렸으니까요. 오늘의 이 두 개 종목도 역시나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시간 잘 꾸려봤고요. 앞으로도 무한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엄정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